3-1 개념 플러스 유형 16페이지 개념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영상이 이제 1단원의 마무리가 될 건데요. 지난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업 때 이제 루트, 즉 제곱근이라고 하죠. 제곱근의 뜻과 그리고 그 성질과 그리고 근호를 벗길 수 있는 유형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할 거는 새로운 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수 체계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정리를 한 번만 해볼게. 지금 내용은 중학교 1학년 때와 중학교 2학년 때의 내용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작은 거부터 써보시면 우리가 유리수는 뭐야? 라는 거를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잠깐 했었어. 유리수의 이 리자는요, 쉽게 생각해서 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분수 표현이 가능한 수를 우리가 이때까지 유리수라고 배웠던 거거든. 그러면 유리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었어요. 바로 정수. 정수는 분수 표현이 가능하거든, 얘들아. 또는 정수는 아니야. 근데 분수는 맞아. 그러니까 분수 표현이 존재해. 대표적으로 분수와 소수가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 와중에 정수는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양의 정수. 우리가 흔히 세 글자로 부르죠. 바로 자연수라고 부릅니다. 자연수.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의 음의 정수. 이렇게 부르는 내용들을 우리가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대표적으로 분수나 소수 등을 생각하시면 편하다고 했었어요. 그럼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내가 만약에 분수 소수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약간 소수의 측면으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소수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끝이 있는 소수, 한마디로 유한소수, 0.3 뭐 이런 아이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이런 아이들은 유리수가 맞잖아. 왜? 분수 표현이 가능하잖아. 10분의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무한소수가 있어요. 무한소수는 끝이 없는 소수를 말해요. 그러면 무한소수는 또 두 가지로 나뉜다. 어떻게 나뉘느냐라고 하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순환소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0.2땡 이렇게 하면 얘는 풀어서 0.22222 이렇게 무한히 2가 반복되는 소수를 순환소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순환소수는 분수 표현이 가능한가요? 라고 생각해보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9분의 2라고 쓴다라는 거를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우고 올라왔었어. 그렇기 때문에 순환소수는 분수 표현이 가능해. 그걸 한자어로 유리수라고 불러.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파이를 예로 들었었어요. 파일은 3.141592 땡땡땡땡 해서 끝도 없지만 규칙 또한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분수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분모를 특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아까도 말했지만 정수, 양의 정수, 영음의 정수 당연히 분수 표현 가능하고요. 소수 중에서 유한소수, 분수 표현 가능합니다.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까지는 분수 표현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편에 있는 것 중에 이 보라색 영역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모두 다 분수 표현이 가능한 아이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 영역을 우리는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사실 제가 유리수에서 뻗어나온 가지치기를 했지만 이 가지치기에서요, 이 아이는 빠져야 돼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자가 분수를 뜻하는 한자어라고 했는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 표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따로 부른 용어가 있고요. 그거를 분수 표현이 없는 수라고 해서 무리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무리수의 예시에는 파이만 있을까요? 아니죠. 사실 파이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대표적인 예로 파이만 들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 2 이런 친구들 있죠. 2의 양의 제곱근 또는 루트 5 또는 1 더하기 루트 2 앞으로 배우게 될 이런 숫자들 모두 무리수라고 부른다. 즉 분수 표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루트가 쓰여졌다고 다 무리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루트 4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트 가서 저 사과 2개 주세요라고 하지 사과 루트 4개 주세요라고 말 안 하잖아요. 루트 4는 2의 제곱이라서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사라져서 이건 2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는 경우는 얘는 자연수입니다. 당연히 유리수를 말하는 거겠죠. 루트 안에 이렇게 루트를 벗길 수 없는 숫자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를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이 유리수랑 무리수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 있어. 바로 이 유리수랑 무리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거든. 영어로 리얼 넘버라고 불러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수직선에 찍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틀어서 실수라고 부릅니다. 실수의 특징은 정말로 진짜 존재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수직선에 찍을 수 있다. 여기가 1, 여기가 2, 그럼 여기는 1.5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고 무리수도 실수에 올릴 수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필수 문제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제 1번에 다음에 보기의 수 중 무리수를 모두 찾으시오라고 했어요. 무리수는 분수 표현이 불가능한 숫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는 파이 혹은 루트를 벗길 수 없는 숫자를 찾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억은 일단 무리수죠. 루트를 벗길 수 없으니까요. 니은의 루트분은 루트 3의 제곱이라서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면 3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중에서도 자연수죠. 디귿. 얘들아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유리수 그 자체잖아. 그냥 분수가 되어 있잖아. 유리수는 분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디귿은 당연히 유리수고요. 리을에 이거 우리 0.1땡은 9분의 1로 쓸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유리수입니다. 미음에 루트 0.49는 루트 0.7의 제곱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곱과 루트를 없애서 0.7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음 같은 경우는 헷갈리게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루트 4.9 가끔 이렇게 나올 때 있거든. 얘들아 루트 4.9는 루트를 벗길 수 있니? 라고 말하면 벗길 수가 없어. 왜냐면 얘는 뭔가의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이야. 분소로 표현하면 10분의 49인데 이 49라는 아이는 밖으로 나갈 수 있어도 10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아까 루트 0.49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루트 100분의 49였거든. 그러면 분자도 나갈 수 있고 분모도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너는 유리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0.049 이런 것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소수점 아래 홀수칸이기 때문이죠. 0.0049 즉 이렇게 소수점 아래 짝수칸이 있어야 우리가 루트를 벗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비읍에 루트 25의 제곱근인데 루트 25는 우리가 수학에서 5라고 불러. 그러면 5의 제곱근은 우리가 뿔마 루트 5다라고 뿔마 붙여서 얘기하셔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과 비읍입니다. 여기서 복습 한 번만 하고 갈까요? 기억나시나요? 내신의 단골 문제 5의 제곱근과 제곱근 5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제가 루트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편하다고 했어. 5의 루트 말 이상하죠? 근데 제곱근 5, 루트 5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는 플러스 값만 의미하는 결과입니다. 5의 제곱근은 뿔마가 붙어야지만 정답 처리가 되고 제곱근 5는 뿔마를 붙이면 오히려 오답이라는 거 꼭 구분하셔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필수 문제 2번 문제 OX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건 X표를 괄호 안에 쓰시오. 1번에 얘들아 크게 우리가 이제 진짜 존재하는 숫자를 실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어. 실수는 영어로 리얼 넘버예요. 진짜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숫자들을 말해. 실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분수 표현 나타낼 수 있는 숫자랑 분수 표현 나타낼 수 없는 숫자, 유리수랑 무리수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얘들아 이거는 마치 이런 느낌이야. 짝수이면서 동시에 홀수인 수 세상에 있어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사람으로 치면 뭐 여성이면서 동시에 남성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절대 양립할 수 있는 개념 아니고요. 유리수 아닌 무리수 당연히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어떤 수 네모가 있는데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얘는 분수 표현이 가능해.
하다가 분수 표현이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무조건 분수 표현이 가능하던지 불가능하던지. 분수 표현이 가능한 건 유리수, 불가능한 건 무리수라고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무리수는 즉 분수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숫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이나 루트 값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들은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순환소수는 대표적인 규칙성이 있는 무한소수로 우리 0.2땡 같은 것들 분수 표현 가능한 거 아시죠? 그래서 얘들아, 무리수는 말 그대로 무리수고요. 순환소수는 수학에서 유리수에 분리가 됩니다. 분수 표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열심히 2학년 1학기 때 배우고 오셨잖아요. 순환소수를 분수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 9분의 99분의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냐? 아, 당연히 없죠. 어떻게 무리수를 유리수로 나타냅니까? 자, 3번에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모두 무리수 취급당하냐? 아니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루트 25 무리수일까요? 아니죠. 얘는 5예요. 얘는 유리수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4번에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지는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진다. 근데 이 세상에 이제 아까 제가 유리수를 설명하면서 유리수는 크게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소수라고 본다고 하면 이 소수는 유한소수와 좀 확대해 드릴게요. 무한소수가 있는데 무한소수가 둘로 갈린다라고 했어.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는 분수 표현이 존재하는 유리수가 되는 거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즉 파이 같은 아이들은 무리수에 속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4번에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지면 모두 무리수냐? 그렇다면 아니겠죠. 왜요? 바로 순환소수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순환소수, 즉 0.2땡 같은 아이들은 무한소수지만 엄연히 분수 표현이 가능한 유리수입니다. 5번에 유리수라는 것은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 분수꼴, 한마디로 이거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말하거든요.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 받으실 때 유리수가 뭔지 아는 사람 선생님 항상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면 꼭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의 수로 표현이 가능한 거, 한마디로 분수 표현인데 분모의 0이 아닌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완벽해요. 그러니까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 이거를 우리가 한자어로 유리수라고 하거든. 그럼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냐? 아, 맞는 말이죠. 풀어서 얘기한 수준이지. 그래서 필수 문제 2번의 정답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7페이지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실수는 영어로 리얼 넘버, 진짜로 존재하는 숫자를 의미하고 이 실수는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뉜다.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는데 당연히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속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 중에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까지는 유리수에 속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예시 보시면 유리수인 애들은 진짜 말 그대로 분수던가 소수 중에서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까지는 모두 유리수에 속한다. 그리고 무리수에 속하는 거는 루트가 벗겨지지 않는 숫자 또는 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앞으로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을 때 수라고 하면 이 실수를 뜻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 문제 3번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자, 5는 어디에 속할까요? 라고 보면 자연수죠. 자연수라는 말은 정수라는 거였고요. 정수라는 것은 분수 표현 가능한 유리수라는 거고 유리수는 실제 존재하는 숫자 실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갈게요.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은 얘들아 루트가 벗겨지지 않는 숫자고 끝까지 우리 그 소수점 아래가 반복되지 않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그럼 얘는 무리수이고요. 무리수라는 것은 결국 실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실제 존재하는 숫자니까요. 그 다음에 1.3 표기 갈게요. 1.3은 자연수예요? 아니죠. 딱 떨어지는 정수인가요? 아니죠. 그치만 유리수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분수 표현이 가능하거든. 10분의 13.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유리수는 당연히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 참고로 여기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루트랑 파이랑 모든 숫자들은 다 실수예요. 실수가 아닌 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허수 단위 i라는 걸 배우면서 얘가 허수다라는 거를 배우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모든 숫자는 다 실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0.34땡 한번 보면 이거 자연수예요? 아니죠. 정수 아닙니다. 하지만 순환소수이기 때문에 분수를 표현이 가능해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분모는 이거 보시면 땡 하나랑 땡 없는 거 있어서 90분에 분자는 34에서 3 뺀 거라 3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0.34땡 이렇게 되는 게 유리수고요. 무리수는 아니에요. 분수 표현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래서 실수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자, 마이너스 3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자연수 아니죠. 근데 정수는 맞아요. 정수라는 건 유리수라는 뜻이고, 유리수라는 건 실수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4는 결국 마이너스 1을 뜻하는 거잖아. 그럼 자연수는 아니지만 정수 맞고, 정수라는 것은 곧 분수 표현은 가능한 유리수라는 거고,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라는 겁니다. 자, 1 더하기 루트 3을 보실 때는요, 1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루트 3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해요. 루트 3 자체가 이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즉 무리수기 때문에 여기다 1이 더해진다고 한들 얘는 당연히 무리수가 되어야 되고요. 무리수라는 거는 실수까지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근데 아마 채점하실 때는 제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쓴 거고, 채점하실 때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야겠네요. 왜냐하면 보기에서 골라 쓰는 거니까 이렇게 써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18페이지 내용입니다.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 다 풀어보시고 1번부터 5번까지 푸시고 영상 봐주시면 돼요. 저는 2번을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 넓이가 4인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루트 4예요. 루트 4랑 루트 4를 곱해서 넓이가 4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절대 나누기 하시는 거 아니고 루트 씌우면 됩니다. 한 변 길이 루트 4입니다. 근데 얘는 루트를 벗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변 길이가 유리수가 되는 거죠. 얘는 루트 8입니다. 얘들아, 루트 8은 8이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수이고요. 루트 9는 3이기 때문에 유리수고요. 루트 15는 15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수입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니은 리을이에요. 3번에 루트 3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루트가 있기 때문에 무리수다. 맞죠? 3의 양의 제곱근이다. 맞아요. 근데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가 있나요? 제곱수가 아닌데요. 루트를 벗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입니다. 자,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냐? 얘들아,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문장을 한자어로 번역하면 이거는 유리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1번 선지랑 완전히 배척되는 내용이잖아. 그럼 1번과 4번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정답 처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제가 무리수냐 유리수냐? 무리수잖아.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거야. 그리고 무리수를 풀어서 얘기하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4번에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양수의 제곱근은 모두 무리수냐? 아니죠. 예를 들어서 25의 제곱근은 뿌이마 5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무리수는 아니다. 자, 0은 유리수인 동시에 무리수냐? 아니죠. 이 세상에 유리수이면서 동시에 무리수인 수는 없다 그랬어. 마치 사람으로 따지면 여성이면서 동시에 남성인 사람은 없어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유리수냐 무리수냐는 양립할 수 없고요. 0은 엄연히 아시죠? 0은 정수잖아요. 정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유리수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디귿에 근호 안에 어떤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면 그 수는 유리수이다 라고 했어. 근호 안에 그대로 써볼게. 어떤 유리수, 별이라고 해볼게. 이 별의 제곱이라면 그러면 그 수는 결국 나올 때 절대값 별로 나오는 거잖아. 별이 이제 유리수라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수는 유리수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분의 2의 제곱이 있었으면 제곱과 루트 벗겨서 3분의 2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유리수로 나오는 거죠. 루트 안이 제곱이면 그 수는 유리수이다. 제곱을 벗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은 유리수이냐? 해볼게요. 유리수 2 더하기 루트 3. 그러니까 2 더하기 루트 3을 유리수라고 하나요? 아니죠. 루트 3이 더해져 있는데 당연히 무리수죠. 리얼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유리수가 아닌 실수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국어 문제인 것 같아. 실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유리수, 무리수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수인데 유리수가 아니래. 그럼 뭐야? 무리수라는 거네. 그래서 정답은 두 개입니다. 유리수가 아닌데 실수야? 그럼 당연히 무리수지. 그러니까 아까
그 니은 설명할 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유리수인과 동시에 무리수인 숫자 없어요. 또 유리수도 아니고 무리수도 아닌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실수는 꼭 둘 중에 하나에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 미음이고요. 실수는 크게 유리수와 뭐로 나뉜다? 그렇죠. 무리수로 나뉜다. 무리수 찾아달라는 것이고 3.14에서 이미 3.14 자체가 100분의 314라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1번은 2번은 루트 25가 5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완전히 유리수들의 조합이네요. 그 다음에 3번에 루트 81분의 1은 9분의 1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루트 0.9는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얘만 무리수입니다. 제가 무리수에만 형광펜 해볼게. 얘 무리수, 그 다음에 얘 무리수. 그 다음에 4번에 135에 땡땡 있는 거는 999분의 135다. 그리고 얘 약분까지 해주면 되겠죠. 어쨌든지 간에 파이는 파이만 무리수. 자, 5번에 루트 0.3 무리수예요.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소수점 아래 홀수 자리 없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3이라는 숫자 때문에도 절대 나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얘도 무리수예요. 왜? 루트 3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19페이지 개념 플러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학교 교과서에서도 꼭 들어가 있는 내용일 거라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직접 질문해 주시고 저희 이 페이지에서 딱 3가지 숫자만 암기하고 넘어갈게요. 책에 필기하시고 외워주세요. 꼭 알아두어야 하는 숫자들입니다. 3가지밖에 없어요. 루트 2, 루트 3, 루트 4 아니고요. 루트 5. 우리 앞으로의 문제풀이를 위해서 그리고 사실 숫자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고 있는 건 문제를 풀 때 사실 굉장히 큰 영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1을 루트 2라고 알고 있는 거랑 얘는 대략적으로 1.414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얘들아 진짜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암기해두는 것이 100번 이루어. 꼭 외우세요. 어렵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외우고 사는 숫자들입니다. 루트 1은 1.414, 그러니까 1.5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루트 3은 1.732.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사실 이거 이미 수학자들이 다 계산해놨고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거 시중 교재 맨 뒤에 보시면 제곱근표라는 게 있어서 그 표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루트 5는 뒤에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루트 5는 루트 4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잖아. 그 다음에 2보다 크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대략 2.236 정도예요. 정말 선생님 전 죽었다 깨나도 못 외우겠어요 라고 하시면 이 앞에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이라도 외워주세요. 루트는 1.4, 루트 3은 1.7, 루트 5는 2.2 여기까지만이라도 꼭 외워주세요. 근데 이제 여유가 되신다면 많은 친구들이 다 외우고 살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개념책 페이지 20페이지 내용을 들어가 볼 건데 가기 전에 배경 지식 하나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우리 피타고라스 2학년 2학기 때 이미 시험을 보고 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피타고라스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직각삼각형에서만 성립하는 거고 ABC라고 했을 때 직각을 바라보는 가장 긴 변 길이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길이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2학년 2학기 때 피타고라스는 약간 반쪽짜리 피타고라스였다고 생각해. 왜냐면 옛날에 이 피타고라스가 3학년 2학기 때 있었던 시절에는 루트까지 다 썼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 루트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숫자 기억나니? 3, 4, 5, 52, 13 이런 수들로만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요? 근데 8, 15, 17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7, 24, 25 막 이런 거.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무려 루트를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변 길이가 1이고 얘가 한 변 길이가 2일 때 여기 빗변의 길이는 무엇인가요? 이거를 풀 수 있게 된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 볼게요. 빗변 길이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길이 제곱의 합과 같다. 1제곱 더하기 2제곱, 즉 x제곱은 1 더하기 4 해서 x제곱은 5와 같고 따라서 x는 루트 5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여러분? x제곱이 5이기 때문에 x는 원래 뺄마 루트 5거든? 왜냐면 5는 제곱근이 뭐지? 제곱해서 5가 된 숫자 뭐지? 내 머릿속에 모르잖아. 그럼 무조건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뿔말을 굳이 붙여주지 않는 거예요.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루트 5인 거예요.
그럼 실전용으로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이 과정을 지나쳐 올 수는 없기에 저희 실전풀이 이렇게 가시면 앞으로 루트를 먼저 씌워 놓으시고요. 언젠가 여기로 넘어갈 때 루트 씌울 거기 때문에 루트 씌우고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해서 바로 루트 5 이렇게 써주시는 게 훨씬 맞는 풀이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인 거야. 그러면 빗변은 루트를 씌우고 2는 4 더하기 3은 9 해서 루트 13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이 피타고라스를 지금 우리가 왜 배워야 돼요? 라고 하면 바로 실수의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실수를 개념 설명을 해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수는 영어로 리얼 넘버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 존재하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수직선에 찍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들아 옛날 사람들이 궁금한 게 생긴 거야. 우리 0이 여기라고 하고 누가 너네한테 야 2를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표현할 수 있잖아. 얘를 2로 그냥 쓰면 되잖아. 만약에 누군가 너희한테 야, 한 1.5 표현해봐 라고 하면 1과 2의 한가운데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가 1.5입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이런 거 정도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다 하고 올라왔잖아. 그치?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실수를 리얼 넘버 표시할 수 있어. 오케이, 다 알겠어. 그런데 실수는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실수를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 무리수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궁금해져야죠, 여러분. 선생님, 루트 2는 1.414 땡땡땡땡땡 이렇게 끝도 없고 순환하지도 않고 규칙성도 없는 숫자인데 루트 2를 여기 수직선에 어떻게 표현하죠?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1.4에 찍어도 안 되고 1.41에 찍어도 안 되고 1.414에 찍어도 안 돼, 얘들아. 정확하게 루트 1을 표현하려면 아이고 루트 1을 표현하려면 진짜 딱 1.414 뭐뭐뭐뭐뭐뭐뭐 까지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수학자들이 고민에 빠진 거야. 어떻게 1.414 땡땡땡 이 무한소수를 수직선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뭘 도입해야겠다? 바로 도형을 도입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존재하는 숫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수직선에 올려놓고 싶은데 1.414 땡땡땡땡땡 예를 들어서 이따가 찍어볼 거지만 파이도 3.14예요? 아니잖아요. 3.141592 땡땡땡땡땡 이런 건데 이거를 이 수직선 위에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루트 1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0에서 출발하는 파란색으로 가볼게요. 저 정사각형 갑니다. 여러분, 이 정사각형은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정사각형에 제가 대각선 한번 그려볼게요. 대각선을 그렸더니 피타고라스 정의를 쓸 수 있는 거야. 자리가 좀 확대할게요. 여기가 1이었기 때문에 이 루트를 씌우고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 1 더하기 1에서 여기 루트 2가 되네요. 여러분 얘가 지금 루트입니다. 얘가 루트인데요. 이 아이를 내가 마치 여기를 중심으로 이 컴퍼스 있죠. 원 그릴 때 쓰는 그 컴퍼스로 찍었다 생각하고 쭉 내려보면 여기가 정확하게 루트 2였을 거야. 이렇게 찍기로 한 거예요. 정말 아이디어가 좋죠. 루트 1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도형을 이용한 거예요. 그 중에서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1과 1일 때 빗변 길이가 루트 2인 거를 계산할 수 있기에 0에서 찍어서 내려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응용 버전으로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길쭉한 이런 아이가 있었어. 아이고 그림 조금 이상하네. 이렇게 있었어. 얘 직각삼각형은 여기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3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아까 제가 쓰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냥 바로 여기다 루트 씌우고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이라서 1 더하기 9에서 여기 루트 10 나오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컴퍼스를 딱 찍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끌어내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 좌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단은 어디서 출발해서냐면 2에서 출발해서야. 2에서 출발해서 어디 방향으로, 즉 오른쪽 방향으로야. 2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루트 10만큼
2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루트 10만큼이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2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우리가 수직선에서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루트 10만큼 이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왼쪽 방향은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컴퍼스를 이렇게 왼쪽으로 끌어내렸어. 얘가 길이가 지금 루트인데, 그럼 얘는 0에서 출발해서 왼쪽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근데 얘들아, 앞에 쓰는 0은 우리 생략하잖아. 그래서 얘는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였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고요. 제가 여기에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얘가 1만큼, 얘가 2만큼 얘를 설치했다. 그럼 빗변 길이가 루트 4 더하기 1 해서 루트 5가 나오거든. 이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내렸다라고 했을 때 이곳의 좌표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원래 시작점에서 마이너스 2에서 왼쪽 방향으로 컴퍼스를 돌린 거. 이거 오른쪽으로 돌렸냐 왼쪽으로 돌렸냐 중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왼쪽으로 돌린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왼쪽으로 루트 5만큼 돌렸습니다. 이렇게 좌표를 써줄 수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개념 확인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에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시나요? 여기 밑변 길이 1이고 높이가 2짜리인 직각삼각형입니다. 피타고라스 쓸게요. 루트 씌우고 4 더하기 1입니다. 즉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5의 길이는 루트 5이므로, 근데 이게 지금 원을 그린 거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으로써 여기 길이 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지금 두 번째 줄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OP, OA 뭐 이것들은 다 반지름으로 루트 5랑 똑같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점 P는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그럼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이렇게 쓰는데 0은 생략 가능하니까 그냥 P는 루트 5라고 쓰면 되고, Q는 0에서부터 왼쪽으로 루트 5만큼이니까 Q는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쓰면 되는 거가 되겠죠. 자, 필수 문제 4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필수 문제 4번에 여기 직각삼각형 보시면 밑변 길이가 1이고 높이가 1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 빗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아. 그러면 1번부터 가볼게. AC의 길이는 루트 2야. 근데 컴퍼스로 그린 거니까 AE 길이도 루트 2가 될 거야. 그러면 점 P의 좌표는 1에서 왼쪽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같다. 이렇게. 이거는 스토리텔링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1 빼기 루트 2.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1에서. 왜 1이에요? 여기 중심이 1이죠. 1에서 왼쪽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같다. 이렇게 스토리텔링 해주셔야 되고, Q의 좌표는 1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1번 한 번만 가볼게요. 여기 직각삼각형 있고 밑변 길이 2, 높이가 2가 되고요. 여기 빗변의 길이는 너제곱 4 더하기 너제곱 4 해서 루트 8이 됩니다. 그러면 루트 8 그 상태로 그냥 풀어볼게요. AC 선분 길이는 루트 8이었고요. DF도 구해볼까요? 여기 세로의 길이가 1이고 가로의 길이가 3입니다. 그러면 루트 씌우고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 그럼 9 더하기 10, 9 더하기 1, 그래서 10. 그래서 DF 길이는 루트 1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P에 대응하는 숫자 스토리텔링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 출발했죠? 이 컴퍼스의 시작은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왼쪽 방향으로 루트 8만큼 이렇게 움직인 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여기는 얘예요. 얘가 어디 방향으로 컴퍼스가 돌아갔나요?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갔네요. 스토리텔링으로 컴퍼스의 그 중앙점은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루트 10만큼 회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1페이지 내용 마지막 정리 좀 해볼게요. 얘들아, 실수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 리얼 넘버라고 부른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방금 실수는 크게 뭐와 뭐가 있다라고 배웠지? 실수는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다라는 말을 했었잖아. 그런데 실수는 리얼 넘버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직선에 찍는 게 가능하고 대소비교도 가능해. 당연하지. 그렇다면 우리 마땅히 알아야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 이 세상의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하고, 우리가 이거를 약간 직관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위에서 많은 행동들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선생님 유리수는 어떻게 찍는지 알겠는데요. 3은 어디 대응해? 뭐 여기 대응하겠지. 무리수는요? 예를 들어서 루트 5는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도형을 이용해서 볼 수 있다라고 이미 위에서 배우고 왔어. 예를 들어서 파이 같은 경우도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인 원은 둘레가 지름 곱하기 파이라서 1파이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반지름 길이가 2분의 1짜리인 원을 하나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 원의 한 바퀴를 떼구르르 굴리는 거야. 그래서 떼구르르 굴리고 나온 아마 3보다 좀 넘어가겠지. 3.14니까 여기가 원을 한 바퀴 떼구르르 굴린 여기가 1파이만큼이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못할 무리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알게 된 거, 유리수도 수직선을 찍을 수 있고 무리수도 도형을 이용하면 찍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반드시 대응할 것이며 수직선 위에 한 점, 여기 한 점은 딱 하나의 실수가 와서 대응된다. 자, 2번 가볼게요.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껴주셨으면 하는 개념인데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얘들아, 1과 2 생각해 볼까? 1과 2 사이에 실수가 몇 개 있을 것 같니? 너무 많지 않겠어요? 1.1, 1.11, 1.111, 1.001, 1.010101, 1.232323, 1.353535, 1.345345345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심지어 유리수도 있지만 그 모든 숫자에 루트를 씌워서 무리수까지 생각하면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인간의 영역으로 셀 수가 없어요. 1과 2여서가 아니야. 1과 1.1 사이도 무수히 많은 실수, 무수히 많은 무리수,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이제 선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리수를 다 찍어. 근데 이게 다 메꿔질까? 아니죠. 유리수만 찍으면 약간 듬성듬성할 거예요. 유리수도 찍고 무리수도 찍고 해야지만 완벽하게 메꿔진다라는 거. 여기 참고도 보고할게요.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수히 많은 무리수,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루트 2와 루트 3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차이 별로 안 나 보이죠? 그래도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고요. 유리수로만은 완전히 메꿀 수 없고 무리수로만도 완전히 메꿀 수 없고 아까 위에서 3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찍어야지 완전히 메꿀 수 있다. 이거는 개념입니다. 필수 문제 5번 가볼게요. 두 유리수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수히 많은 무리수,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인간의 영역으로는 도저히 몇 개, 이 수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2번. 두 무리수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수히 많은 무리수,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겠죠. 얘들아, 당연한 거 아니겠니? 얘가 1.414 어쩌고저쩌고 저쩌고고 얘가 1.732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잖아. 이 안에 루트 2.1, 루트 2.01, 루트 2.02, 루트 2.00003 이런 거 다 따지면 진짜 한도 끝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셀 수가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쵸? 3번에 루트 3과 루트 7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한 개의 자연수가 있다. 한 개의 정수가 있다. 이렇게 셀 수 있는, 개수를 셀 수 있는 거는 왜 마치 영어에서 셀 수 있는 명사랑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연수 한 개, 두 개, 세 개,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셀 수 있는데요. 무리수, 유리수의 개념으로 이제 빠져버리면 유리수에는 무려 순환소수도 있기 때문에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두 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루트 3과 루트 7 사이에 한 개의 유리수가 있다고요? 아니요.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수히 많은 무리수,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을 거예요. 4번에 수직선 위에 한 점은 반드시 한 실수가 대응할 것이다. 당연하죠. 실수로 메꿔지는 게 수직선이니까요.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는 수직선을 완전히 메꿀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찍으면 당연히 수직선 메꿀 수 있죠. 유리수 로마는 메꿀 수 없고 무리수 로마는 메꿀 수 없어. 근데 유리수랑 무리수가 찍히면 당연히 메꿀 수 있지.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루트 5 같은 경우는 2.236 땡땡땡 이렇게 간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외우고 있는 숫자들 말고 루트 7, 루트 11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수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서 제곱분표라는 것에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책 마지막 페이지 가보시면 제곱분표 보실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제곱분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2단원에 가시면 중요한 걸 할 거라
그때 제가 이거를 조금 강조해 볼게요. 제곱근표에는 어떤 숫자까지가 있냐면요. 1부터 99.9까지의 값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루트 1부터 루트 99.9까지만 제곱근표에 존재한다. 한 번만 강조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1부터 99.9까지. 근데 1부터 9.99까지는 0.01 간격으로 있고 10부터 99.9까지는 0.1 간격으로 있다. 그래서 그 값을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진 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제곱표 있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1.06이 궁금하시면 일단 세로축에서 1.0 찾고요. 가로축에서 6 찾아서 이것과 이것이 맞아 떨어지는 숫자 바로 1.030 루트 씌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되고요. 1.13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 가로축의 1.1과 세로축의 3이 만나는 여기 1.06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63.2가 궁금하다. 그럼 63과 2가 만나는 숫자 63.2, 즉 7.950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고 64.5가 궁금하다. 그럼 64와 5가 만나는 숫자인 8.03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라 사실 제곱분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3페이지 내용 진행할 건데 23페이지 영상 보시기 전에 일시정지 누르고 문제풀이 먼저 해보십시오.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예,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시면 루트 씌우고 가로 길이 2, 세로 길이 1이니까 4 더하기 1, 5가 나온다. 그러면 이 P점의 좌표를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자면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왼쪽 방향으로 루트 5만큼 내렸다. 마이너스 2에서 왼쪽으로 루트 5만큼 내렸다 라고 쓸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직각삼각형 가로의 길이 1이고 세로의 길이 3입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3, 3은 9 더하기 1, 루트 10이고요. 지금 이 컴퍼스의 회전 방향이 왼쪽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스토리텔링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이거의 중심점은 바로 3입니다. 2가 아니에요. 3에서부터 왼쪽으로 루트 10만큼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HG를 보시면 여기 빗변 길이 볼게요. 가로의 길이 1, 세로의 길이가 1이라서 빗변 루트 2가 될 거고 오른쪽 방향으로 끌어내려 라고 생각해보면 끌어내려 오른쪽으로 회전한 거기 때문에 회전의 중심이었던 4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이만큼 갔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2번에 가볼게. 2번에 일단 여기 직각삼각형 보면 가로의 길이 2고 세로의 길이 3이잖아. 요거도 마찬가지로 합동인 상황이라 마찬가지잖아. 그럼 루트 씌우고 앞에 거 제곱, 그러니까 4제곱, 2제곱 더하기 3제곱, 루트 13이고요. 끌어내리면 이 P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루트 13, Q점의 좌표는 1 플러스 루트 13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24페이지에 실수의 대소관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수직선 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건 당연한 거야. 0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 왼쪽에 있으면 음수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한 거지. 그러면 실수의 대소관계를 한번 볼 건데 실수의 대소관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번에 일단 굉장히 교과서적인 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서술형이 출제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귀찮겠지만 그냥 딱 봐도 대소관계가 눈에 보이더라도 꼭 뺄셈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좀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와 세모에 대해서 대소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봤어. 근데 이게 양수였대. 그럼 이항해봐. 그럼 이게 결국 앞에 거 동그라미가 세모보다 컸다라는 거고 동그라미에서 세모를 뺐는데 이게 만약에 능형이 나왔어. 그럼 이건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다라는 거고 동그라미에서 세모를 뺐더니 음수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동그라미가 세모보다 작았어. 이걸 의미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요.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실전용에서 더 많이 쓸 거는 바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많이 풀 것입니다. 필수 문제 7번 한번 가볼게요. 저는 부등식 풀이로 한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생각해봐라. 부등식에서 우리 뭐 배웠냐면 이항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는 거를 이미 배우고 왔어. 이항할 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 부등호 방향이라는 거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바뀌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기 할 때만 바뀌어.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저 이항 한번 해볼게요. 루트 6은 남겨두고요. 더하기를 이항하면 빼기 1이 돼서 2가 되죠. 그럼 루트 6과 2 사이에 부등호 방향만 설정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루트 2는 루트 4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루트 6이 더 크지? 근데 이항할 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었으니까 뒤에 거에서 왼쪽이 컸으면 당연히 얘도 왼쪽이 크겠지. 2번 한번 해볼게. 2번은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항하는 스킬 써볼게. 자, 4를 왼쪽으로 이항하시면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루트 2를 오른쪽으로 이항하시면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저희 1.414 외워두기로 했죠? 당연히 오른쪽이 크고 정답은 오른쪽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항할 때 부동 방향 안 바뀌니까. 자, 두 번째 풀이. 루트 2가 1.414. 정 안 되면 1.4라는 거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에서 1.4를 빼봐. 그럼 이거 대략 3.6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 3.6과 4 사이에 오른쪽이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3번에는요. 부동식 성질 중에서 부동식의 양변에 같은 수 더해져 있으면 우리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루트 7, 루트 8 당연히 오른쪽이고요. 뒤에 것도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똑같이 지웁니다. 자, 그렇다면 3은 루트 9이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 루트 10이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7-2번을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7-2번에 일단 A와 B의 관계를 제가 부등호를 써서 한번 나타내 보려고. 얘들아, 2라는 똑같은 거에서 얘 루트 7만큼 뺐고 루트 6만큼 뺐거든? 그러면 뺄셈은 숫자가 작아지게 하는 요인인데 얘 더 큰 수로 뺐잖아. 그러면 당연히 2-루트 7이 더 작아지겠지. 그래서 지금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B가 당연히 A보다는 클 것이야. 왜요? 똑같은 2라는 숫자에서 얘가 좀 더 큰 숫자를 뺐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럼 관건은 C가 되겠다. 이거 나머지 두 개와 C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되는데 얘들아, 우리가 루트 7이 뭔지 외우고 살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어. 근데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어. 이게 루트 7 전후에 제곱수를 한번 생각해보면 루트 3 이런 거 말고요. 루트 4랑 루트 9 사이에 있잖아요. 선생님 왜 하필이면 4랑 9 사이를 보죠? 라고 하면 루트 4는 2랑 똑같고 루트 9는 3이랑 똑같다? 그럼 루트 7은 당연히 2와 3 사이, 즉 2점 얼마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 추측할 수 있어. 그럼 얘가 2가 아니라 2점 얼마 이기 때문에 여러분 2에서 2점 얼마를 뺀다.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냥 2.5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돼. 그러니까 2.5 아니거든요. 실제로 2.5 아니에요. 근데 2점 얼마를 괜히 2라고 생각하면 이걸 0이라고 생각하실까 봐요. 이거 2에서 2.5 빼면 마이너스 0.5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 마이너스 0이 아니라 마이너스 0. 얼마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은 이거보다 훨씬 작은 숫자니까 C가 가장 왼쪽에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또는 여기서 제가 교과서적인 풀이, 서술형 풀이로 한번 풀어보자면 교과서적으로 만약에 A와 B의 크기를 비교하고 싶어 뺄셈 해보라고 했어요. 2-루트 7에서 2-루트 6을 빼보면 마이너스를 분배하는 순간 2랑 2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루트 7 플러스 루트 6이 나와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음수거든요. 루트 7이 절대값이 더 큰데 부호가 음수니까요. 얘가 0보다 작아요. 얘가 0보다 작아요. 따라서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작다라는 건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쓴다. 이게 서술형 풀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A와 C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내가 A에서 C를 빼봤어. 그랬더니 2-루트 7에서 C라는 마이너스 1을 빼게 된 거야. 그러면 얘 플러스로 바뀌면서 3-루트 7이 된 거지. 근데 3은 대략 루트 9 정도잖아. 루트 9에서 루트 7을 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얘가 양수였구나. 한마디로 A가 C보단 더 컸구나. 그래서 얘랑 섞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푸는 게 서술형 풀이입니다. 당연히 알아두셔야겠죠? 교과서적인 풀이니까요.